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천안과 아산 지역 국회의원 5명의 입법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개원에 어느덧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21대 국회. 지금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2,4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1명당 평균 7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셈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천안과 아산 지역 국회의원 5명은 10월 4일 기준으로 모두 409건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별로는 이정문 의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명수 의원 103건, 문진석 의원 66건 순이었습니다. 양보다는 질, 이 가운데 가결이나 대안 법안으로 처리된 법안 처리율을 살펴봤습니다. 1위는 박안주 국회의원으로 3건 중 1건 이상이 처리됐고 강훈식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 발의 건수가 많았던 이정문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4위와 5위에 머물렀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을 좀 만들자, 국회의원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발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국회의 본분을 잘하는 그런 국회와 국회의원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한편 이들 5명의 법안 처리율은 평균 26.9%로 21대 국회 전체 평균인 25.8%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 이른바 유보 통합을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세종시는 시교육청이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관련 정책 포럼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비율은 30%대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또 유치원은 대부분이 공립이어서 유보 통합을 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립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유보 통합 모델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엔 교육부로부터 세종시 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고 현재 유보통합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여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성공적인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찾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주재 발표자로 나선 조경희 충청대 교수는 세종시 보육교 직원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86.3%에 이르는 교직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가 국가로부터 평등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생애 공정한 출발을 위해서라도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종시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인당 600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2,799원의 급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금을 산정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유보통합에 따른 조직 간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서둘러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우 경상국립대 교수는 세종시 보육 담당 공무원을 시교육청으로 파견 또는 전환 배치하는 방법을 비롯해 친환경 급식비나 교복 무상 지원과 같은 비법정 전출금 역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디까지 돈을 넘길 것이냐, 그리고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자산, 건물하고 토지를 어떻게 넘길 건지 안 넘길 건지까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날 포럼엔 300여 명 이상의 보육 관계자가 참석해 유보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는 정부의 유보 통합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세종시에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경찰대에서 기산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1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약 3년 만의 개통으로 좁았던 마을 도로가 넓어지고 인도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폭 4m의 좁은 마을 도로. 차량 교행이 어려운 데다 인도도 없어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랬던 마을 도로가 새롭게 탈바꿈됐습니다. 폭 12m의 2차로로 넓어졌고 인도까지 생겨났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한 줄로 다녔잖아요. 도로가 양쪽으로 다녀서 좋대도. 경찰대에서 기산 2통 도시계획도로 전체 1.1km 가운데 1구간인 황산길에서 기산 2통 마을로 이어지는 약 450m 구간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27억 원입니다. 이번 도로는 지난 2020년 10월 토지 보상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개통입니다. 나머지 650m 2구간 역시 폭 12m의 2차로로 개설될 예정으로 시는 공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예산 확보가 될 경우에는 내후년 전체 구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세수 감소 등 아산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완전한 개통은 더 미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배방과 영인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설치돼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올 4월 완료됐어야 할 이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021년 말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배방초 통학로. 이에 따라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는 협약을 맺고 올 4월까지 약 700m 구간의 배전선로 등을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 여전히 한전주에는 전선 수십 개가 뒤엉켜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는 물론 통학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지중화 사업에 학부모와 학교 측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들 자취하는 동무니까 걱정이 항상 되죠. 그러니까 좀 빨리 해서 빨리 시공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배방초와 함께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영인초 통학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영인초등학교부터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600m 구간 역시 아직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와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지역의 지중변압기 설치 위치 선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됐다며 10월 중으로 변압기 설치를 위한 도로 조명 절차를 진행한 뒤 실시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사는 동절기와 학기 중을 피해 내년 여름방학 시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겨울에 진행을 하면 또 동절기에 불착을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어렵고 내년 여름방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 환경을 기대했던 시민들.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2025년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제평가기관으로부터 정원도시 인증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박람회 준비 기간이 워낙에 촉박해 개최 시기 연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8월 초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시기를 오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45일 동안 열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원도시 인증기관인 커뮤니티즈 인 블룸, 일명 CIB로부터 국제 정원도시 인증을 받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나 세종시는 실제 CIB로부터 국제 정원도시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5블룸 실버 등급을 수상했지만 처음 도전하는 국가 중에선 높은 등급을 수상했다는 것이 당시 현지 분위기였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인증과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 인증을 바탕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 그다음에 조직위를 출범하고 기재부 사진청 등 국비 확보와 가장 중요한 해외 국가 유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러나 이런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일 시청 기자실을 찾은 최민호 시장도 여건상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일까? 핵심은 박람회 준비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국제 행사로 박람회를 열기 위해선 주관 부처인 산림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까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 정부의 국제행사 심의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지난 2020년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해 올해 개최하게 됐는데 세종시는 그보다 1년이나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준비기간 부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10월 중에 산림청과 기재부의 사전 협의를 다 해봤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월 중에는 아마 여러분 기자분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가 좀 있지 않겠나. 최민호 시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개최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섣부른 계획 발표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주행 속도를 줄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설치되는데요. 천안의 일부 방지턱을 확인해 보니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기준은 맞추고 있어도 실제로는 위험을 부르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과속 방지턱이 연달아 설치돼 있는가 하면 교차로 바로 옆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버스 정류장 20m 이내에 방지턱이 있으면 승객분들이 미리 승하차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승객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안전사고에 넘어지세요. 천안시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4,600여 개 가운데 비규격으로 설치된 것만 총 306개에 이릅니다. 법적 설치 기준은 맞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운행에 위험을 주는 사각지대도 문제입니다. 일부 방지턱의 경우 급경사 형태로 돼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네, 덜컹하면서 이제 머리를 붓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불편함. 특히 과속방지턱이 가로로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불규칙적인 형태로 설치돼 코너를 돌 때 바퀴의 균형이 맞지 않아 충격이 배가 되는 일명 로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롤링이 굉장히 많이 타요. 일반 스프링차보다 방지턱을 지나가면 그거에 대한 충격이 우회전할 때라든가 회전교차를 지나갈 때 그런 데가 더 위험합니다. 때문에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과속 방지턱의 위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지턱은 현재 제대로 점검 및 보수 점검 또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정기 점검을 통해서 방지턱의 규격이 비규격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서 규격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시스템 데이터를 관리해서 개선할 점들은 신속하게 개선해서.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읍면동과 협조해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천안 13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한 흥타령 춤축제 문화예술마당 경연대회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춤으로 시민들이 하나가 된 현장을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춘 난타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흥겨운 춤과 어우러진 무대에 흥이 절로 납니다. 절도 있는 동작에 이어 화려한 퍼포먼스가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끼 많은 학생들의 춤 솜씨에 관객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문화예술마당 경연입니다. 그냥 일반 학교 동아리에서 쌍용삼동 대표로 나가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꼭 1등 하면 좋겠습니다. 천안 13개 읍면동 지역 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뽐냈습니다. 흥타령 춤축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기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안의 자랑거리인 세계 춤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또 같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너무 벅차고 행복합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춤축제에 시민들의 어깨도 모처럼 들썩였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즐기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년에 한 번 하는 흥타령 축제 와서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온 시민이 함께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춤으로 천안이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본 예산 대비 470억 원을 증액한 추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분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2,5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세입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41억 원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의 시임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세종시의 수요 응답형 버스, 일명 두루타 버스의 서비스 지역이 확대됩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 두루타 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해 노선 개편과 증차를 추진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실시간 호출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동과 부강, 전동면에서는 운행 차량이 기존 5대에서 12대로 확대돼 마을 택시 운영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루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용 방식도 기존 1시간 전 예약 방식에서 실시간 호출 방식으로 전환돼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인데요. 오늘 BTV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실천을 선도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편견을 바꿔나가고 있는 함께 그린 협동조합 이지연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아니고 적어도 나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내 곁의 이웃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로가 0, 웨이스트가 쓰레기 혹은 어떤 낭비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제품 그리고 환경에 부담이 되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를 권장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로 웨이스트를 떠올리셨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아주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최근 다양한 보도자료나 어떤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아의 혈액 샘플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천안시, 아산시가 충남에선 제일 큰 도시들인데 평균 하루에 3억 가까이를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비용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서 발생하는 탄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짐으로 남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페트와 병뚜껑과 라벨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호응도에 의해서 컨테이너 하나가 병뚜껑으로 다 차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같이 의논하고 재미있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로웨이스트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도 참 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했던 어떤 업사이클링 교육 혹은 저희와 상의를 하고 준비하셨던 그런 교육들이 버리는 거 갖다가 하는 건데 재료비를 왜 받아요? 어차피 버리는 거 주워다 하는 건데 라는 식의 표현을 쓰시게 되면 그 준비하신 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천연 수세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농촌 시대에 있었던 농촌 문화와 많이 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니어 세대들께서 보시고 이거 옛날에 우리 그냥 흔해 빠져 쓰던 것들이잖아. 그걸 반가운 추억의 소환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것들로 묘사하시는 순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아프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지만 정말 그럴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들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이 그 제로였어요. 뭔가 플라스틱은 단 하나도 쓰면 안 될 것 같고 제로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씀 많이 드려요. 완벽을 추구하는 제로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시는 것보다 단 하나만큼 줄이는 거더라도 시작하시는 마음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할 것 같고, 바톤 터치 하듯이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분들과 생각보다 보람 있게 즐겁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는 이어달리기다. 혼자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보다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끝마치고 싶다. 그리고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면서 하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초록한 이어달리기, 저한테 제로 웨이스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